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생출란 비료의 식물 체내 역할과 결핍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식물은 생존 번식을 위해서 신화를 즉 세촉을 올리는데요. 이때가 고온다습한 여름의 시기가 절정기입니다. 이때 신화를 꽃을 보듯 에란인들은 난시를 자주 방문해서 신화를 유심히 관찰하게 됩니다. 여름이 되기 전에 봄 분갈이를 하게 되고 난석갈이를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난석과 분갈이를 한 이후에 난초가 분해서 안정기를 지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날씨가 상승함에 따라 모촉이 신화를 올려주기 때문에 이 모촉이 신화를 올리면서 기력을 소진하게 됩니다. 이때에 비료와 활력제를 주게 되는데, 이것은 건강한 신화와 모촉의 노대 현상을 줄여주고,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잎들이 황색 현상을 겪게 되는 그 봄철 신화철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기의 봄 시비는, 다시 말하면 비료 활력제를 주는 것은 건강한 난초와 그리고 튼튼한 신화를 받기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통 비료에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질소, N, 인산, P, 칼륨, K,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첨가하면 칼슘, Ca, 그리고 마그네슘, Mg, 이렇게 5가지의 요소를 봄에 신화가 올라올 쯤에 시비를 하게 되면 역시 노대현상을 줄여주게 되고 건강한 신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난초에 주는 비료의 성분이 식물인 난초에 끼치는 그리고 신화에 끼치는 역할은 어떤 성분이고 어떤 효과가 있으며 그리고 예방약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비료의 3요소라고 하는 질소는 질소의 식물 체내 역할은 일반적으로 식물은 수분을 제외한 다시 말하면 마른 것에 약 2에서 4%의 질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소는 식물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특히 아미노산, 단백질, 핵산 등을 구성하는 가장 필수적인 원소 중에 하나가 바로 질소인 N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식물 체내의 질소는 80에서 85%가 단백질 형태로 존재를 하고 약 10% 정도가 핵산이며 5% 정도가 가용성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지요. 특히 질소는 토양 중에서 질산태와 암모니아태 형태로 식물체 뿌리로 흡수를 해서 물관부를 통해 가지고 지상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질소의 역할이고요. 그 질소의 결핍이 있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작물에서의 질소의 결핍은 전체적으로 영양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질소 결핍 시에 전체적인 생육이 매우 빈약하고 아랫부분에 일엽의 늙은 잎들이 성숙되기 전에 떨어져 버리고
특히 엽록소의 발달이 정상으로 되지를 않아서 전체의 잎들이 황화현상으로 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백화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상당히 영양성분 중에 질소질이 부족한 형태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산입니다. 피인산. 인산의 식물체내 역할은 식물체내에서 각종 대사작용을 하고요. 중간 물질들과 결합되어 있는데 식물체내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또한 식물체 종자의 저장 조직에 발화시에, 즉 신화가 이제 올라오는 시기에 특별히 대사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산의 결핍은 그 현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식물 체내의 핵산인 RNA의 합성이 감소되게 되면 결국 단백질의 합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외견상 일반적으로는 늙은 잎이 암록색을 띠기도 하고 줄기가 자주색 또는 붉으스름한 빛을 띠게 됩니다. 우리나라 토양의 경우 비교적 인산이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결핍보다는 오히려 과잉이 문제가 되는데, 식물인 난초는 일반 흙으로 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인산이 꼭 필요합니다. 유기적으로 활동을 돕는 것입니다. 토양 내에 이 인산이 또한 과잉될 경우에 아연이나 철, 구리 같은 미량 원소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적당한 인산의 역할은 건강한 난초의 그 신화를 받기에 유익하고, 그리고 구촉의 일렵인 잎이 노대 현상을 막아주는, 즉 결핍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칼슘 K입니다. 칼슘의 식물체내 역할. 칼슘은 체내에서 수분 흡수나 호흡 시에 기공의 통로가 되는 기공을 열어주게 되고, 또 그것을 닫는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지상부 잎에서 생성된 광합성 산물의 이동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요. 최종 수확물인 학영에 매우 중요한 원소이기 때문에 식물체내의 각종 효소의 작용에 관여하는 것이 칼륨입니다. 칼륨의 결핍 증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외관상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생육이 저조해지고 점차 식물체가 황화 혹은 백화가 되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난실에 난초의 잎이 누렇게 이렇게 보이는 것은 황화 현상이라고 보고 칼륨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물에 작용하는 칼륨이 화경에 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칼륨의 결핍 증상에는 약간의 가뭄에도 잎이 축 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해, 병해, 염해 등에도 약간 증상을 보이는데 줄기 조직의 발육을 억제시키고 쉽게 지표면으로 도복 현상, 다시 말하면 한문으로 풀어봅니다. 도자는 넘어질 도자고요. 복은 엎드려질 복이 자인데 도복 현상, 즉 넘어지고 엎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칼륨이 부족할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칼슘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지요. CA.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성분 요소입니다. 식물의 경우에 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병의 저항력이 떨어지고요. 이상현상을 나타내는데, 식물에 있어서 칼슘은 질소인 칼이, 다시 말하면 칼륨의 다음으로 꼭 필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난초에 있어서는 건강한 신화, 건강한 모촉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대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칼륨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칼슘이 식물에 필요한 이유는 과잉되는 체내에 있어서 유기산을 중화하기도 하고 펙틴과 결합해서 세포막을 강하게 하고
병에 강하게 유지시켜주고 물질의 발육을 도우면서 신화 생산량을 증가시켜주기도 합니다. 칼슘이 결핍된 식물의 현상은 생장이 왕성한 어린 잎의 선단이 휘어지고 얼마 후에 갈색으로 고사를 합니다. 뿌리의 표피에 콜크층이 생기기도 하고 뿌리가 짧아가지고 굵어지는 현상도 일으킵니다. 구경썩은병, 물찬현상, 잎 처짐, 심부와 연부적심과 흑색심부, 갈변현상, 고두현상, 연화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생장점이 위축이 돼서 기형이 되고 발육이 불량해서 부패합니다. 잎줄기에 혹은 줄무늬가 생기고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결국 마르다가 괴사합니다. 잎이 이유 없이 마르고 찢어지거나 그리고 기형 형태를 보인다면 칼슘, Ca가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마그네슘입니다. Mg지요.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 성분으로서 새순, 즉 잎의 새순들에 많이 들어있고 역할은 인산의 이동을 돕습니다. 마그네슘의 부족 시에 엽록소 현상에 장애를 일으키고 잎의 황화 현상으로 조기 낙엽이 생깁니다. 칼륨, 즉 칼이 이 비료를 혼합 사용하였을 때 흡수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금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줄 때는 별도로 주셔야 되고, 칼륨, 즉 질소인산 칼이를 특별히 활력제에 더불어 줄 때에는 마그네슘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칼슘이 부족할 때는 제가 쓰고 있는 약 중에 소개해드리면 예방약으로는 대유모두칼이 있습니다. 1000대1로 하고요. 생생파워 칼슘 액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쓰시면 되고, 이외에도 칼슘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잘 선별해서 환경에 맞게 지금 현재 난실의 난초의 상태에 따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그 예방약으로는 골드엠이 있습니다. 1000대1로 희석을 해서 물과 함께 같이 관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자생출란의 그 비료의 역할로 인해서 식물 체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부족했을 때 어떤 결핍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축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봄에 신화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표토 위로 올라오기 전에 3차례에 걸쳐서 비료를 준다는 것입니다. 시비를 한다고 그러죠. 그 비료에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대표적으로 질소, 인산, 칼륨, 그리고 추가로 별도로 주셔야 되는데 칼슘과 마그네슘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봄에 3차례, 가을에 3차례 꼭 이 비료 시비를 하셔야만이 산에 있지 않고 분에 올려서 독립된 상태에서 환경에 맞게 난실에서 키우게 되는 식물인 난초를 건강하게 키우고 모촉이 오래 그 살아있어서 신화 역할을 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신화를 건강하게 항상 모촉보다 더 건강하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료의 성분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을 적기에 적용을 해서 난실의 난초들에게 관수해 주는 것은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라닌의 노하우, 그리고 관찰 가운데에서 예찰하고 예방하는 그런 순발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수속이나 내지는 뭐 이런 나무들을 키우는 분들의 그 상태와 환경이 이 난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식물인 난초는
주인인 에란인이 관심을 갖고 잘 예찰하고 그리고 예방하고 처방을 해줬을 때 건강하게 잘 자라고 난초의 하이라이트인 꽃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필요에 따라 살균과 살충, 비료를 잘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난초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항상 상황에 맞는 꽃을 피우고 신화를 올려서 많은 이들의 기쁨을 주고 또 키우시는 분에게 보람이 있는 애란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초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또 고사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도 있고 또 재테크에 관련해 가지고 마음 아픈 일도 속상한 일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 경제와 맞물려서 국내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난초도 역시 사고 파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식물인 난초를 내가 선택하여 내 난실에 키우는 것을 아끼고 사랑해서 잘 키워가지고 많은들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난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